보통 이런 문제는 이제 비율만 찾으면 다 해결되는 편이니까 파장비 보이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LBC가 1대 2대 1이고요. 그 다음에 속력비 1대 1대 2. 그 다음에 운동량은 이제 람다는 P분의 H의 관계가 있으니까 람다 비율을 쓴 걸 그냥 뒤집어서 쓰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2, 1, 2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운동량 P는 V 곱하기 M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2, 1, 1. 운동 에너지는 mv 제곱 갖다가 쓰면 되는 거니까 일단 m 다 써두고, 그 다음에 v 제곱 v 제곱 v 제곱 써두면 2대 1대 4 끝입니다. 전자를 썼어요. 입자를 쓴 겁니다. 회절 무늬를 볼 거예요. 파동성이죠. P는 전제수가 0이죠. 입자가 없다. 상수의 간섭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잠깐 다른 얘기 좀 하자면은, 우리가 질량 M이 속력 V로 날아갈 때 운동량 P를 MV라고 쓰게 돼요. 이 운동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할 때 갖다 쓰냐면 충돌할 때 갖다 쓰죠. 그러면은 입자라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뭐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해요. 파동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해요. 그건 어떻게 알았냐면, 전자를 구멍에 쌌더니 회절문이 파동이 보이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얘가 파동처럼 행동한다. 그 다음에 이때의 이 파장 람다는 운동량분의 H로 결정된다 라는 게 이제 우리가 외워서 푸는 거죠. 외워서 푸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입자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파동을 그려 안 그려요? 안 그리죠. 우리가 물질파의 파장은 이렇다고 쳐. 그럼 물질파의 진폭은 어떤 정보를 갖고 있을까? 진폭이 크다는 거는 파동이 겹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입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입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강 간섭해서 물질파가 진폭이 커지면 거긴 입자가 많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상쇄 간섭해서 진폭이 0이 돼버리면 입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원리였습니다. 자, 전자의 속력이 커지면 블라블라블라블라. 오늘 굉장히 여러 번 한 건데, 델타 X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설명하라. 상위권. 자, 전자의 속력이 증가하면 일단은 물질, 파장 람다는 줄어들죠. 이유는 람다는 P분의 H, MV분의 H니까. 파장이 짧아지면은 회절이 잘 일어나요, 잘 일어나지 않아요? 파장이 짧아지면 회절은 억제되죠. 회절 무늬에서 간격 x가 d분의 l 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지면 회절 무늬 간격이 안 일어나요. 즉 델타 x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역학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역학 문제. 같은 크기의 일정한 힘을 운동 방향으로 받으면, 그러면 F가 같다는 얘기고, 운동 방향으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둘 다 오른쪽으로 받는 거니까 다 빨라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시에 들어가서 동시에 빠져나오면은 델타 T가 같은 거죠. 안에서 머무는 시간. 그런데 이 F가 같아도 가속도는 M분의 F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비율이 다릅니다. 가속도의 비율은 A 대 B의 질량비가 1대2니까 반대로 이제 2대1 이렇게 되는 거죠.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델타 V 속도 변화량의 비율이 또 2대1이에요. 2대1. 그래서 A가 나중에 나왔을 때 속력을 V0에서 플러스, B가 나중에 나왔을 때 속력을 2V0에서 플러스인데, B는 델타 V, A는 2 델타 V라고 쓸 거예요. 질량이 작아서 가속도가 2배가 되는 거죠. 자, 동시에 들어가서 동시에 나왔네요.
이 영역의 거리라는 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은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해서 영역의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거리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아. 그럼 평균 속력도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평균 속력이 같다라는 식을 씁시다. 평균 속력은 더해서 나누기 2인데 뭐 둘 다 나누기 2를 해야 되니까 그냥 덧셈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A 처음 나중 거 더하면은 2v0 플러스 2 델타 v, B 처음 거 나중 거 더하면은 4v0 플러스 델타 v. 따라서 델타 v는 2v0죠. 나중 속력을 찾아냈습니다. 얘는 5v0가 될 거고요. 얘는 4v0가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질량을 바로 곱해 줘 봅시다. 여기는 m을 곱하면 되고 이 자리는 2m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운동량의 비율이 5대 8인 게 나와요. 자, 가속도의 비를 쓰라 2대 1. A가 더 가벼웠고요. 속도 변화량의 비를 쓰라 2대 1. 시간이 똑같았고요. 나중 속력을 뭐뭐라고 하자. 평균 속력에 대한 관계식을 써라. 그럼 V0 플러스 VA랑 VB 아니지. B의 처음 속력 2V0 플러스 VB가 같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완투를 통해서 나중 속력 B를 쓰라. 나중 속력 B 찾았죠? 5대 4였죠. 5대 4. 운동량 B를 쓰라 5대 8. 물집합 파장 B 람다는 P분의 H 역수 써야 되는 거니까 8대 5. 얘는 매우 역학 문제입니다. 자, 시료에 되튕겨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주사전자 현미경인 거죠. 그렇죠. 시료를 통과하지 않죠. 시료에 시료를 통과하지 않는다. 시료를 통과하지 않는다. 주사전자 현미경은 3D 이미지를 얻게 되고요. 가속전압을 크게 하면 불해능이 좋아진대. 왜냐면 가속전압을 증가시키면 속력은 빨라지고, 속력이 빨라지면 파장은 줄어들고, 파장이 줄어들면 회절은 억제되죠. 회절이 억제되면 빛의 직진성이 좋아지고 분해능은 향상되게 됩니다. 하나는 광학현미경, 하나 전자현미경. 왼쪽 게 구리죠. 광학현미경이 구린 거고 전자현미경이 좋은 거예요. 파장이 짧을수록 회절이 억제되고 직진성이 좋아지고 분해능이 향상되고 더 작은 물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의 경우가 파장이 더 긴 거죠. 전자현미경이 나고요. 광학현미경은 전자기파를 사용하고요. 가시광선이죠.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물질파를 사용한다 라고 쓰셔야 됩니다. 가속전압과 운동의 사이 관계식을 쓰라. 전자의 전하량, 가속전압,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운동량으로 2m분의 p의 제곱. 자, 그러면은 가속전압과 운동량 사이 관계식은 이거면 되죠. 2V는 2m분의 p의 제곱. P꼴이라고 뭐 굳이 정리를 하자면 P는 루트 2m2V 가속,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제 가속전압과 물질파 파장 사이의 관계식을 써라. 이거 아까 썼었는데 한번 더 해봅시다. 2V가 2m분의 P의 제곱, 람다는 P분의 H 대입하면은 2m분의 H제곱 닷 람다 제곱분의 1 정리하면 람다는 2m 2V 루트 H였죠. 여기는 V 속력 아닙니다. 이거 가속 전압이에요. 그 다음에 기억을 쓰라. 자, 운동량이 2배가 됐어. 그럼 가속 전압은 4배가 돼야 되겠죠.
1번, 2번 됐고 3번 됐고 파장이 짧을수록 회전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해능은 향상됩니다. 따라서 더 작은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